네, WBC죠. WBC 명단이 발표가 되었고, 실제로 2023 시즌 개막하기 전 미디어데이에서 우리 정우람 코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장은 WBC에 한화 선수들이 아무도 뽑히지 않았지만, 미래에는 가장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뽑히게 될 것이다. 진짜로 가장 많은 선수들이 뽑힌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국가대표에 승선을 하면서 그때 정우람 코치님이 하셨던 말씀, 그때 좀 뭉클한 게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강철 감독님이 인터뷰 상황에서 하나이글스 선수들 안 뽑은 거에 대해서 약간 웃으면서 이야기해가지고 하나 팬들은 되게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의 웃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하나이글스가 그때 어떤 서러움들을 극복을 하고 많은 선수들을 배출을 했고, 뽑힌 선수들 몇 면을 보면 뽑힐 만한 선수들이 뽑혔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탈락한 선수 김서현 선수죠. 김서현 선수가 국가대표에 이제 승선을 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평가전에서 너무 못 던졌어요. 평가전에서도 들쭉날쭉한 모습을 보여줬고, 저는 김서현 선수는 제구가 원래 좋지 못했고, 사실 전반기에 잘 던졌을 때도 김서현 선수의 제구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주자들을 쌓은 상황에서 꾸역꾸역 막아내는, 터프한 상황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이 선수는 제구가 스펙타클하게 좋아지기는 쉽지는 않은데, 더 큰 문제는 저는 구위가 심하게 저하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제구력의 타자들의 방망이를 이끌어내고 범타를 이끌어내려면 155에서 160km 그 사이를 찍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무리로 나오는 투수라면 진짜 156, 157 이런 공들을 심심치 않게 던져줘야 되는데, 막판에 가서는 진짜로 150이 안 되는 공도 정말 간혹 보이기도 했었고, 150km, 151km 이렇게 나와가지고는 이 선수의 포심 패스트볼의 RPM 자체가 정우주 선수랑 비교했을 때 진짜 선수 출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볼 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정상적인 표현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선수들이 봤을 때 그 회전력이라든지 공의 힘 이런 게 정우주 선수랑 비교했을 때는 좀 떨어지는 선수다. 오히려 팔의 각도에서 오는 생소한 그런 부분, 그리고 구속에서 오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중요한 선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구속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본인의 메리트가 조금 사라진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던지는 슬라이더라든지 체인지업이라든지, 체인지업은 잘 장착을 해가지고 던지고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 그래서 글쎄요, 휴식을 좀 취하고 이 선수도 스태미너를 조금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WBC에 탈락하게 된 건 오히려 선수 본인에게도 잘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류현진 선수를 마지막에 가을 야구에서 못했기 때문에 후려치는 분들이 계신데, 여전히 국내 투수 중에 상급 투수죠. ERA를 봐도 그렇고 WAR 여러 가지 수치들을 봤을 때, 9이닝당 볼넷 개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WBC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투수고, 류지현 감독도 물론 립서비스가 조금 섞여 있겠지만 류현진만한 투수가 없다라고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류현진 선수는 결국은 이제 중요한 상황에서 팀을 또 이끄는 역할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 등판이 될 텐데 WBC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것도 이제 낭만적인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류현진보다 이제는 잘 던지는 투수들은, 그리고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원태인 같은 선수들이 오히려 일선발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류현진의 어떤 상징적인 국가대표팀에서도 맏형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존경받는 선수로서의 모습, 팀을 이끄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재훈 선수가 되게 높이 평가를 받으면서 이 국가대표 무대에 갑니다. 오히려 이제 김형준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최재훈 선수가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인데, 아무튼 가서 잘해줬으면 좋겠고, 본인이 잘하는 그런 출루 야구, 눈야구, 그리고 송구 능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동주, 노시환, 문현빈, 정우주, 요 네 선수는 사실 하나이글스의 미래죠. 이 네 선수를 이야기하면 사실 하나이글스라는 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물론 폰세 와이스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네 선수의 성장세, 가을 야구에 보여줬던 노시환, 문현빈 이 두 선수의 퍼포먼스, 타석에서의 퍼포먼스, 문동주, 정우주 선수의 퍼포먼스,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하나이글스의 팬들은 굉장히 설렐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이제 역시나 승선을 했고, 정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일본과의 평가전에서 진짜 멋진 피칭을 보여줬어요. 선발로 나와서 말이죠. 정우주 선수는 이렇게 국가대표에서도
롱맨 혹은 선발 투수 역할을 맡게 된다면 다음 시즌 한화 이글스에서의 선발 수업 이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선발로 나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다른 팀 선수들도 한번 살펴보면 LG 트윈스가 8명이에요. 뭐 가장 잘한 팀이니까 가장 잘하는 선수가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당연히 뽑혀야 할 선수들이 뽑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서현 선수가 뽑히지 못한 부분에는 아무래도 대체할 수 있는 우아한 불펜 자원들이 많습니다. 일단 조병현도 있고요. 박영현 선수 같은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김태견 선수도 있고, 뭐 이 정도면은 충분하게 불펜 자원을 꾸릴 수 있다라는 심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좌완 투수들이 조금 많이 뽑혔습니다. 배찬승 선수도 있고요. 김영규 선수도 있어요. 뭐 송승기 선수도 있고, 송승기를 선발로 쓸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좌완 쪽에서는 힘이 될 수 있는 손주영, 송승기 같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물론 손주영 선수도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눈에 띄는 선수가 이제 기아의 김도영 선수입니다. 김도영이 이제 햄스트링 부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 팬분들은 이 김도영 선수를 안 뽑았으면 하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저는 그래요. 만약에 김도영 선수의 몸 상태가 건강하다면 당연히 이제 안 뽑힐 이유는 없다. 그래서 김도영, 안현민 이 두 선수가 축을 이루는 강타선을 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29명의 선수가 뽑혔죠. 이 29명인데 WBC의 최종 명단은 2월 3일날 확정이 되는데, 이제 해외파 선수들이 와야죠. 이정후라든지 김하성, 김혜성 뭐 요런 선수들이 대거 이제 합류를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송성문 선수가 이번에 만약에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게 되면 메이저리그 첫 해 진출 때는 이 국제대회에 나가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이제 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송성문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3루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도영도 있고, 뭐 문보경도 있고, 노시환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송성문 선수의 그런 해외 진출로 인한 이탈도 생각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돼요. 물론 이제 대한민국 야구에 대해서 WBC 계속 이제 뭐 두 번째 라운드 지금 계속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토 못 가고 맨날 도쿄돔에서만 야구하다가 끝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뭐 해외파 선수들도 오고, 뭐 투수력 쪽에서는 뭐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 제구력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류현진 선수도 들어왔고, 원태인 선수, 뭐 문동주 이런 선발 투수들이 있다고 한다면, LG 트윈스의 뭐 손주영 이런 선수들이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한다면 공격은 어느 정도 평가전을 통해서도 입증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WBC 기대가 됩니다. 워낙 계속 국제대회에서 못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되게 행복했던 기억이 있는 게 2006년, 2009년 WBC 그리고 2008 베이징 올림픽 국제대회 잘하면 결국은 리그의 흥행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WBC도 이제 좋은 선수들 잘 나가서, 특히 또 이제 한화 이글스 선수들이 활약했으면 좋겠어요. 2009년 WBC 때 우리 김태균, 이범호 이런 선수들 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2008 베이징 때 류현진의 호투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국가대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원 막 3만원 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 떡볶이, 짜장 떡볶이, 마라 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다. 짜장 떡볶이 매니아층이 있잖아요. 맛있다. 그리고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 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널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이니까 그냥 요거는 짜장? 마라 냄새가 확 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랍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도 한번 먹어볼래?